저희가 이제 거기서 중국에서 떠날 때까지만 즘즘했었는데 태국에 방콕에 딱 도착하면서 코로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출발해서 터졌구나, 다행히. 네. 그러면 이 오는 과정이나 비용 이런 거는 엄마가 그래도 좀 아니요. 저는 엄마를 안 되게 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심양까지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우리 엄마네가 간 선으로 우리 엄마는 저를 데려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 이곳에서 심양까지 가는 거 뭐 한국 돈으로 40만 원을 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게. 그래서 엄마 그런 돈 하지 마. 되지 마. 내가 알아서 내 발로 갈 테니까 그런 돈 내지 마. 그래서 이제 취해서 이제 막 활동을 하면 가끔 활동을 하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흥영각에서 사는 친구가 그 취해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야 성심아 너 한국 가겠다면 내가 아는 선이 하나 있는데 그 선은 무료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라고? 네 그래서 무료? 그러니까 살짝 그 사기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 그렇지만 도전을 인생은 도전해야 되지 않냐. 내가 도전 안 하고 이게 뭐 사기인지 어쩐지 어떻게 안다고. 그래도 무료선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이 선을 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엄마 또한 일전 한 푼 안 들이게 하고 이쪽 선하고 연결을 했어요. 네.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제가 사는 그 동네까지 데리러 왔어요. 택시 타고. 아니 근데 무슨 사람들인데 무료로 해줘요? 그게 저는 아직도 그 정체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제가 이제 무료로 왔다 하면은 그게 무료 아니야 누군가는 희생을 했어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문명 그렇겠죠. 예, 네. 당연히 희생을 했는데 저는 제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갔으니까 나갔으니까. 저는 무료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체성이 너무나도 비밀적이어서 안보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이제 모든 네. 걸 다 비밀에 네. 쌓여야 이 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아무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이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오는 과정이 어땠어요? 거기 심양에서 만나서 네, 아니 근데 저희는 처양에서 처양에서 만나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심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경까지 남경? 네 심양이- 버스 타고 베트남 옆에 남경까지 왔어요. 와, 이거 라오스. 새로운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네, 정말요? 왜냐면 베트남은 이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네. 잡히면 북한 대사관으로 갈 수 있어서 글로 잘 안 가거든요. 그래요? 아 베트남에 해가지고 라오스 해가지고 태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아, 근데 이렇게 걸쳐서 온 베트남이랑-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종착지는 베트남. 태국이었죠? 그렇죠. 네, 태국. 진짜 와 이제는 좀 마음 놔도 된다 하고 이제 우리 긴장을 풀어놓은 곳이 바로 태국 방콕이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 한 20일 만에. 야 빨리 왔네. 네, 전 7개월 있었는데. 정말요? 와 진짜 저는 와 진짜 그러면- 복받아. 19년에 11월 달에 대한민국 국정원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3개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튼 사회로 나온 거기서 3개월? 네. 20년에 나왔군요. 20년 4월 달에 나왔어요. 아, 4월 2020 20일. 년. 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그 우리 가족 사진을 좀 찍어서 북한의 아빠한테 보내주고 싶었는데 아, 의미가 그게 있다, 진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전 자식으로서 너무 죄송해요. 그 점에서. 그래서 저는 뭐 아무리 뭐 못 살고 풍족하게 뭐 그렇게 막 돈 막 쓰고 이러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그래도 제가 아빠한테 한 번 제일 처음엔 그렇게 보내줬고 두 번째 내가 5천 원을 보내줬고 그때 보내주면서 저는 엄마네를 다 찾았다는 걸 알려줬어요. 아빠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한국에 있다는 말은 제가 못했어요. 그냥 언니들이랑 엄마랑 주변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 다 살아있고 다 잘 산다고. 언니도 이렇게 애 있고 뭐 이렇게 작은 언니도 애 있고 이렇게 다 살고 있다고. 아빠한테 그나마 요만큼 좋은 소식이라도 들려주고 싶어서 이제 제가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온 게 아빠가 이제 병이 그 바람 맞은 거 풍이 맞아가지고 내 다리를 이제 끌고 다닌다고 이제 그렇게 소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금방 와가지고 수급비를 타는데 그 수급비 100만 원 보내줘야 하는데 그때는 제가 5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100만 원 보내주는 것도 저한테는 벅찼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북한으로 네, 보내주는 거. 네, 북한의 아빠한테 좀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금방 오면은 일도 못 하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네. 기초생활 수급자를 이제 한 50만 원씩 주는데 그걸 맞아요. 한 푼도 안 쓰고 2달 모아야 이제 100만 원을 보낼 수 있는. 네, 근데 사실 맞아요.
북한의 아버지는 지금 뭐 다리가 지금 뭐톡 맞으면 다 아시잖아요. 네, 더구나 계모선에서.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아직까지 그 계모가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다행이긴 합니다. 아직은 살아 계시죠, 그죠? 계모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금방 한국에 왔을 때는 2020 네, 2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아빠는 그 계모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와,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글쎄. 그래서 이제 그때 돈을 제가 막 70만 원 보내줬는가? 애발제발 해가지고요, 70만 원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보내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 후로 이제 다시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게 바로 재작년이었어요. 재작년 1월 달에 연락을 가지게 됐는데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그 제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막 온 사람들이 다 죄인같이 뭐 느껴지는 거예요. 언니부터 비롯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죄인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절망감에 또 빠져 있었겠지만 그래도 또 한국에서 또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까 신분증 준다고 해가지고 한국 꼭 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정원 와서 하나원에서 딱 나와서 신분증 받았을 때 사실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맞아요, 10대 맞아요. 후반 돼서야 내가 맞아요. 신분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네, 맞아요. 진짜 감개 뭔가 너무 감동. 뭔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다른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눈곱에 핑 돌았어요. 제가 이제야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제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인간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먼저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무엇부터 할 것인가 하니까 계속 기초생활 수급비에 매달려 살 수는 없고 그것 또한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빨리 끊어야 하고 그럼 빨리 내가 먼저 도전을 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렇게 하고 보니까 따져놓고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술이 있나 지식이 있나 뭐가 있나 손재주가 있나 뭐 말재주도 정말 있는 게 없어가지고 갑갑했어요. 너무.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했다는 일이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거였어요. 수원에 수원의 팔달구에 그 건설 현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막 한 4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냐면요. 그 전기 박스, 코드 저 꼽잖아요, 우리가. 저기 박스를 따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따야 돼요. 그걸 이제 했는데, 그게 이렇게 사이즈가 나무로 딱 만드는 틀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피스로 박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계 가지고,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까내기 쉽게 이제 해주는 그런 일인데, 먼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먼지가. 하이바를 썼는데, 이렇게 하면 먼지가 우수숙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말은 통하지만 이게 언어적으로 굉장히 다른 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하이바부터 지금 시작해서 막 박스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쓰지 않는 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초반에 좀 어려움들이나 이 영어 언어 때문에 좀 겪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가장 면하고 이제 좀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현장이었어요. 현장은 굳이 그런 많은 외래가 사용되지 않더라고요. 뭐 기계 이름만 알면 되고 그냥 좀 단순했죠. 일반 회사 생활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벌어가지고, 이제 뭐 또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제 생애 이제 처음 자산이었던 거예요. 그게 제 생애. 그 신분증 있어야 사거든요. 네네, 그렇죠. 다 신분증. 인간다운 삶으로 이제 그것들이 다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취득하게 된 거죠. 와,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은 딱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이거 너무 뿌듯하다 이랬던 게 그 중고차 산 거예요? 중고차 산 것도 정말 제일 뿌듯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제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 바른 길로 감으로 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거 가지고 또 뿌듯해요, 저는. 그 신분증 가지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신분증 가지고 딱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신분증 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가
어떠한 소속 현장도 소속이잖아요. 그렇지. 네. 조직에 들어가는. 네, 한 조직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속돼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소속감이 좀 중요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소속감이 있네. 좀 소속감이 생기면서 책임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면서 또 좀 더 잘해야겠다는 이런 게 또 생기고, 이제 이런 의욕들이 하나하나 이제 생기더라고요. 생겨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야 좀 삶에 대한 어떠한 새싹이 트고 있는구나.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제가 지금 현재까지 진짜 뿌듯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엄마를 찾고, 아빠를 다음 얼마라도 도와줬고, 아빠의 행처, 돌아가셨다는 것까지 제가 알게 됐고, 모든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이 자체로도 저는 뿌듯해요. 저는 제일 지식도 없고 못 배우고 진짜 북한에서 저는 학교도 못 다녔어요. 불과 몇 개월밖에 그냥 초등학교 몇 개월밖에 못 다닌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했다. 이제 너로서는 최선을 했다. 진짜 최선을 다했고 네. 정말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요. 진짜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요? 네, 진짜로. 네, 저는 그 작은 몸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지고 지금 대한민국까지 와서 네, 그건 대한민국에 맞아요. 4년밖에 안 맞아요. 됐는데 네. 중고차 사가지고 사실 우리 아버지보다 이 발전 단계가 굉장히 더 빠르거든요. 네. 설마요. 중고차 사서 지금 아유. 운전해서 양주에서 오늘 여기까지도 또 오셨고 네.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적응을 잘해서 사는 거 보면 진짜 네. 깜짝깜짝 저도 놀라요. 저는 4년 때 네. 북한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정말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마, 믿기지 고향 않네요. 생각, 친구 생각 이걸로 아.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앞으로 네. 대한민국에서 4년이면 사실 짧은 기간이에요. 초반에 네. 왔을 땐 4년이 네.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뭔가 내가 이런 걸 좀 해내고 싶다. 이렇게 네. 살고 싶다. 이런 포부 좀 있어요. 네. 그 물론 있죠.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렇게 제일 깨우치게 된 게, 내가 뭔가 배워야겠구나. 이제 그거였어요. 그런데 배우자고 보니까 학력이 문제더라고요. 서류상 저는 모든 것이 불시였던 거예요. 중고, 초, 중고가 다 불시였던 거예요. 그럼 지금 초중고 졸업을 아예 안 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북한에서도 네. 그 국정원에서 조사할 때부터 저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시다 보니까 이것도 난 또 뭐지? 완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30살인데 그러면 진짜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네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서 뭔가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저희 한 지인분의 소개로 이제 학교에 검정고시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일을 하면서 저절을 땄어요. 네. 대단하다. 또 그렇게 하고 또 그 후로 일을 좀 잠깐 내려놓고 이제 우선은 학력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또 부지런히 공부를 해가지고 중졸을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네, 초졸은 작년에 했고요. 중졸은 올해 했어요. 올해 4월 달에 중졸 했고 올해 8월 달에 또 고졸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합격 아직은 뭐 점수는 안 나왔지만 대략 제가 체크해 본 결과는 합격은 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저는 또 그게 가장 또 뿌듯하네요. 네. 그러네. 저는 진짜 암흑천지로 이제 평생을 살아야 하나 봐. 세상에 30살 먹고 학교를 가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초등학교 검정고시부터 지금 고등학교 검정고시 지금 한 번에 다 보고 있어요. 와. 그러면은 대학교도 갈 생각이세요? 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가자니까 굳이 딱히 내가 이제 뭔가 취향이 없더라고요. 어떤 걸 해야 되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 네, 저희 취향이 무엇인지 아직 못 찾고 있고 그 중에 그래도 대략 찾았다는 게 뭐냐면 연기 쪽에 네 배우가 이제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저는 6살 때부터 이제 한 배우를 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게 마음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건데. 아니 연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에 사실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잠깐 그 꿈을 잊어버렸던 거죠. 네네. 대한민국에 와서 네네. 조금 여유롭고 풍요로우니까 네네 맞아요. 내가 그런 꿈이 있었다. 네 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걸 이제 다시 찾아낸 것 같아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싶어요, 이게 진짜. 실패하더라도 네. 내가 시도는 한번 해봐야 돼요. 네. 그러려고 우리 온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맞아요. 얼마 전에 저는- 탈주 영화에 네.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에 왜 가냐? 네. 거기 간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다. 하지만 나는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다. 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그건 참-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해봐야 돼요. 네, 네. 진짜 저는 그래요. 실패는 하더라도 정말 그 연기과라는 그 문턱이라도 좀 가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어려움도 겪었겠지만 사실 행복한 거 정말 기쁜 순간도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보통 분들이 이제 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딱 대한민국에 먼저 내려가지고 인천공항 비행기 탔을 때, 뭐 국정원에서 밥 먹었을 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거는 뭐 제가 예시를 든 거고 우리 성심 씨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와 이거 하나 진짜 미치게 나는 느꼈다. 너무 기분 좋았다. 네,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 금방 왔을 때 새로웠어요. 그렇지. 사실 네, 그것도. 죄송한 말이긴 네, 죄송한 말이지만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그 안에 깜깜한 데서 환한 중국을 왔을 때 정말 새로웠어요. 거리에 나가면 막 노랫소리. 네.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한 몇 년간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비슷했어요. 그렇지. 중국의 네. 어떤 그런 기술 그런데- 수준도 뭐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그런데 한 가지만 중국하고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위생. 위생. 깨끗하다. 네. 간단히 말하면 화장실 보면 중국어는 엉망이에요. 막 그 악취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실에 문이 네. 없어. 에? 화장실에 문이 없어. 내가 이렇게 일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해. 아니 중국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내몽골 갔다 왔거든요. 어머니들이랑. 지금 그래요 거기. 내몽골 좀 살짝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 떨어진 곳이 네. 떨어진 곳이긴 그러니까,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생 네, 맞아요. 정말 깨끗하다. 진짜 오히려 화장실 들어가면은 막 향기로운 냄새. 맞아. 방향제 칙칙칙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는. 네, 다른 데는 막 빨리 나가야지 이런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어디 가나 마음이 놓고 어디 가나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저고리 마련돼 있는 거 있잖아. 옆에 착 걸려 있고 주룩주룩주룩 휴지. 뽑아서. 네. 물 따뜻한 거 찬물 다. 네, 나오고. 뭐 심지어 손을 씻고 바람으로 빨리 드라이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이런 개인 가게 같은 데 가면은 또 그런 손 닦는 뭐 그런 핸드 타워. 핸드타워도 걸려 있고 하니까 이것들이 딱 완전 최고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기쁜 거는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봐봐요. 신분증을 가졌지. 와가지고 학교를 졸업했다고 서류상 내가 막 문건으로 난 남길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런 게 주어져 있고 학력이 주어져 있고 차가 또. 차가 있었고 네. 그리고 제가 뭐 꿈에도 생각 못했던 내가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다? 제가 뭐 북한에서나 중국에서나 정말 생각도 못, 꿈도 못 꿨던 일들인데 그것들을 제가 지금 뭐 쉽게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는 더구나 또 더 중요한 건 배우의 꿈을 이루겠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연기 쪽으로 해가지고 또 연기 쪽에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뭐 붕 떠 있는 이런 기쁨 있잖아요. 뭐 지금 약간 그것도 떠 있구나. 내가 네. 연기할 수 있다.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항상. 근데 그 기분과 에너지로 사는 게 진짜 좋아요. 왜냐면 그런 행복하잖아. 것 같아요. 네. 내 꿈이 있고. 네, 그래서 진짜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뭐 하자고 보니까 우선 이거 컴퓨터를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컴퓨터를 좀 학원 같은 데를 좀 이렇게 좀 알아봐가지고 컴퓨터를 좀 배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심 씨 얘기 쭉 듣는데 인생의 희로애락이 그냥 이 이야기 그냥 다 들어가 있어. 진짜로. 와, 들으면서 나는 이런 스토리를 정말 처음 들었어요. 정말 착한 처음일까요? 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어렸을 때 고생하고 네. 마음고생에 육체적인 고생에 네. 19살에 꽃바꾸에서 5번 탈출 시도하다 실패한 네. 이런 사례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대단하고 고생 너무 많았어요 진짜로. 대단한 건 전 모르겠는데 고생한 거는 인정할게요.
앞으로 어릴 고생하지 때부터. 마시고 이제 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꽃길을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얘기를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이 기관에 이제 PD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제가 또 와서 더 많은 그 옛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윤성심 씨의 이야기였고 여러분들 얘기 너무 재밌었고 흥미로우셨다면 그냥 보지만 마시고 좋아요, 구독으로 꼭 좀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 얘기를 진짜 잘 들어주셨다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네, 헛박이에요. 네, 네, 아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